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올해 들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정규장을 기준으로 현재 수준에서 코스피 시장은 10%만 더 올라가면 이 5,000피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예의주시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지수 보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엇갈리는 분위기 보여줬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사흘 동안 매일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4,525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955선에 안착하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개인만이 사들였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은 6천억 원 넘게 팔아냈고요. 기관도 6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역시나 코스피 시장과 같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였는데요. 3,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냈습니다. 외국인은 3,3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3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주가 또 한 번 시장을 견인해줬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70닉스를 찍어내면서 71만 원 선 지나가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는 0.65% 하락하고 있습니다. 13만 원 선 지나가는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 현대차는 1% 넘게 올라왔습니다. 30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ABL 바이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는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지나가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5만 원 선 지나가는 움직임. 에코프로는 오늘 3% 넘게 올라옵니다. 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갖는 장악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늘 비트코인은요,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 1.29% 상승을 했습니다. 7일간 누적 상승률이 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확대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58.4% 지나가면서 0.19% 빠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12.2% 지나가면서 0.14% 상승하는 움직임. 알트코인 도미넌스 29.4%로 오늘 0.0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50분 동안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시장 주도주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말뿐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공략드렸었던 종목들 성과를 보시면 실제로 시장 주도주만을 잘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후반에 소개해드릴 공략주 또 지금 시점에서 잘 봐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QR코드 미리미리 누르고 밴드방으로 들어오셔서 대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오늘도 시장 흐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지수 흐름만 보면 코스피는 1%대 중반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냥 버텼습니다. 약보합이지만 그냥 보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을 보면은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하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니까 지수를 계속 밀고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다 순매도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반도체 지수 그리고 이제 어떤 주가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시장이 거의 후반부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검정색 곡선이 시장 지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후반에 상승을 했을 때 주도했었던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에 막판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서 준 모습이에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시장 지수가 조금만 밀려도 매수가 다시 가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요, 내일도 그래서 저는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길게 우리가 봤을 때 상반기 내내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거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드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AI 버블론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도 저는 시장, 매크로 이야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전부 다 귀를 닫고 우리 종목에만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앞으로 좋지 않게 펼쳐지더라도요. 주도주만 잘 공략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종목 리스트들 갖고 온 것들은 제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목표가 달성한 지 한 달도 안 된 종목들로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상 한 달도 안 된 종목들 리스트를 다 가져오기에는 칸이 부족했습니다. 화면에 다 안 담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죠? 최근 한 달 동안의 목표가 달성. 수익률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적으면 10%, 뭐 많으면 뭐 120%, 80%, 60%도 보이고요. 평균적으로 3, 40%씩 목표가 달성을 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수익이 본인의 계좌에 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요, 그 대응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여기 친절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QR코드 누르시고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은요, 이런 수익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치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주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15위. 가장 많은 돈이 거래가 된 상위 15위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상위 15위 리스트 중에서 실제로 상승률이 가장 강한 종목들이 오늘의 시장 핵심 주도주라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9% 혹은 10%대 상승을 한 종목이 딱 3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핵심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미반도체,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세 종목이 오늘의 시장 핵심 주도주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박성진 전문가 너는 맨날 주도주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는 이 세 종목을 잡았냐? 잡기도 했고요.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매일마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기법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잠시 뒤에도 강의를 드릴 건데요. 간단하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를 하면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 이런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종목씩 볼게요. 우선 미래에셋증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목을 모두 다 볼 거예요. 자, 미래에셋증권을 보면은요. 뭐가 있죠? 이 녹색 기둥 표시.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잖아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도 이미 다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 다 배워가신 분들이라면 이 미래에셋증권도 저점에서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시장 주도주가 되기 전에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도주 뭐였죠?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언제 제가 공략드린 종목이죠? 바로 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소개드린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9%대나 상승을 거의 했습니다. 오늘 제법 상승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한미반도체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이미 아래서부터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루 늦게 들어가더라도 한참 갈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때요? 굉장히 세게 올라가준 모습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법은 스마트 머니 기법이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그 기준 그대로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주도주가 되어준 모습이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 아무리 제가 검증을 이렇게 드려도 아직도 받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QR코드 누르고 밴드방 들어오셔서요. 기법 신청해 주시잖아요.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장 주도주 뭐였죠? 한국항공우주죠. 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자,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주들 모두 다 제가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명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교육방에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 어제 종가 베팅한 종목이에요. 어제 종가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 대응도 나간 종목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그리고 나서 오늘 10% 넘는 13%대 급등이 장중에 나와 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주들 보시면 어때요? 제가 스마트 머니 기법 알려드리는 기법으로 잡을 수 있던 종목이거나 혹은 제가 바로 어제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거나 공략주로 소개해드리지 않았으면 제가 교육방 제자분들과 잡아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는 시장의 주도주만을 거래를 하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증명을 드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저랑 같이 시장 주도주 매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방 제자분들과 밴드방에서도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린 종목들 실제로 다음날 시세가 나오는 것들 자랑을 매일마다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듣는 입장 말고 참여하시는 입장이 돼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내일도 밴드방에서 장 전에 혹은 오전에 혹은 장 마감 근처에 종가 베팅 종목을 또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들어오세요. 제가 또 내일 혹은 또 모레 방송에서 똑같은 자랑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을 듣는 입장 되지 마시고요. 제발 참여하시는 입장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래 QR코드 누르시고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는 교육방 제자분들과 시장 주도주들을 이렇게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좋은 수익을 올려가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매일 강조드리는 게 있죠.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방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원금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펼친다는 말은 원금을 보존하는 의미랑 다릅니다. 원금을 보존한다는 것은요. 인플레이션 속에서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현재의 100만 원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동일한 가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뭐예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저는 단 10%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100% 중에 10%만 해당 자산을 투자하자. 그게 뭐예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이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 구도가 부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고, 그래서 부통령이 처음에는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더니 하루 만에 미국에 협조하겠다라는 태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마차도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마리아 마차도라고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그 노벨 이제 평화상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차기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친 비트코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전에 경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선거 조작 선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거의 이제 팩트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에 경선 때 이 마리아 마차도라고 하는 분이 비트코인을 정치 아젠다로 가지고 나왔어요.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초인플레이션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 기반의 시스템에서 실물화폐 이제 기반의 그죠? 경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동아줄이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한 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실제로 이 마리아 마차도가 차기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한 국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또 빅 이슈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는요. 현재 505억 달러, 굉장한 규모죠. 현재 비트코인을 67만 개나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1,286개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해 가면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이유,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채택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정황을 보이는 이유는요. 비트코인의 절대적 희소성, 검열 저항성, 그리고 결제의 최종성이라는 좋은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을 명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표상 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VRV, 즉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 비율인데요. 자, 보시면은 MVRV 지표가 1.7 근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검정색이 가격 차트입니다. 가격 차트도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그죠? MVRV 지표가 2.7을 찍으면은요, 가격도 주춤하죠. 그래서 MVRV가 1.7과 2.7, 이 박스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매수 매도만 잘해도 어때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현재 MVRV 지표는 1.7을 깨고 내려갔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매우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하기 매우 적기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매우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를 어느 시기에 언제 얼마큼 담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요. 박성현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결국에 저는 90%는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주식을 거래할 때 뭘로 거래를 해야 돼요? 주도주를 잘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핵심 주도주들 제가 전부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는 방법들 매일마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경험치적인 부분들은 제가 방에서 전부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기 전문가 밴드방 아래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계속해서
교육방에서, 밴드방에서 주도주를 잡아갈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알려주셨던 미래에셋증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알려주셨던 한미반도체 공략주였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이 방송에서 또 나아가서 공모방에서도 시시각각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시장 속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포착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공모방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1월 5일에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13% 상승 중에 있고요. 매도하는 그 사인까지 주셔서 아마 지금 공모방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들 이미 받아보시고 수익을 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방송 이렇게뿐만 아니라 공모방에서도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님께서는 주식과 코인 두 가지를 또 모두 다 다루고 계십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방향성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서도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에 대한 이슈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와 문자 활짝 열어놨습니다. QR코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기법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앞에서 충분히 보셨겠지만 오늘 시장 딱 핵심 주도주는 딱 세 종목이었고요. 그 세 종목 모두 다 요거 배워가셨으면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저는 올라갈 종목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변화하는 시장 주도주 리스트를 갖고 와가지고 정말로 이 기법으로 잡을 수 있었는지를 계속 증명드릴 뿐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미 유효성을 검증드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법 받아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배워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공략드린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루에 한 종목씩을 픽해드리거나 혹은 뭐 종목이 마땅한 게 없으면 중복돼서 이야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만 출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략주를 많이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픽을 딱 드렸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상승이 한 달 조금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적게는 80%, 많게는 100% 이상씩 올라가줬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시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드린 목표가 달성 기준이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네 종목 모두 현재 최종 매도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최종 매도가를 제시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대응 중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주도주를 잡는 것도 잡는 건데 물론 저는 단타도 하고 단기 투자도 잘 합니다. 하지만 또 한 종목을 제대로 집으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꼭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방송을 봤음에도 오래 끌고 가서 이런 수익률이 계좌에 찍혀 있지 않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응의 문제예요. 대응의 문제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QR코드 누르고 밴드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리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파이버 프로 리뷰를 한번 드려볼게요. 4차 목표가를 제가 13,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4차 목표가에서 10에서 20%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어때요? 시세가 또 세게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4차 목표가 13,000원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도달을 했고 제가 다음 목표가를 현재 5차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제가 최종 목표가를 몇 차로 드린다고 했죠? 6차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차에 도달하더라도 다 정리할 필요 없어요. 1차, 2차, 3차 갈 때마다 제가 몇 %씩 덜어내자고 말씀드렸죠?
10에서 20%만 더 내자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추세가 없어요. 근데 신호가 뜨면 어때요? 뜨면은 추세가 뒤집어지죠. 자, 받아가세요. 신호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다만 추세가 뒤집어질 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진짜로 나중에 랠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87% 현재 4차 목표가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5차 목표가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요. 이 랠리가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 봅니다. 우주항공 테마잖아요. 우주항공 테마 지금 뭐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절대적인 어떤 커다란 이제 그 실질적인 이익이 나는 유효성 있는 기업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어떤 실적 발표, 어닝 시즌에 따라서 혹은 뭐 이제 스타링크 이슈가 있으면 저기도 위성 관련 테마가 혹은 뭐 이제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스타쉽을 발사한다라고 하면 중대형 발사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테마 군집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매우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반기 때 상장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이 재료의 길이 자체는 반년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근처로 가면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반기 근처가 되면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래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리뷰 종목인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테마예요. 유효기간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멀다. 최근에 3차 목표가인 2만 원 제시를 드렸고 2만 원 돌파했어요. 제가 4차 목표가를 2만 5천 원에 제시를 드렸죠. 근데 어때요? 오늘 24,500원까지 갔습니다. 500원이 덜 가서 다음 목표가가 도달되지 못했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어서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또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데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긴 그림으로 보면 결국에 또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여전히 4차 목표가 도달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0에서 20%만 정리하면 된다. 이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흐름이 바뀌고 언제 매수할 수 있다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부터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공략주 드렸잖아요. 자, 제가 매일마다 스마트머니 기법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 다음 페이지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강의 때 드린 기준 그대로 저는 공략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진짜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주도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궁금하실 텐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 설명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같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이란 그 개념이 무엇이냐? 자, 스마트 머니는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 그대로 저도 사용을 합니다. 주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를 잡을 수만 있다면 저점 추세의 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관상으로 보기에만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것을 스마트 머니라고 규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그죠?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주식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스마트 머니를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구별을 하려면 이 기법을 사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받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에는요. 거래량 공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말 그대로 추세 공식이에요. 추세 공식.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추세가 하락하다가 유의미한 변곡이 나올 때 혹은 행보를 하다가 유의미한 변곡이 나올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각도를 저는 백테스팅을 다 돌려가면서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공식, 제 경험치를 이 신호에다가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회비용을 낭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QR코드 누르고 밴드방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시면 이거 다 드린다고요. 자, 근데 신호 받아가셔서
신호 포착했다고 바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신호가 포착해서 즉 각도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꺾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신호가 뜨고 뭐가 증가해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얼마나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될까요? 자, 요 기본 조건이 성립하는 그 과정에서 5거래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5거래. 근데 하루 이틀만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늘어나되 하루 이틀만 늘어날 때는 거래량이 평상시 거래량보다 20배에서 30배 정도 더 늘어나면 바로 매수 조건에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이제 논리가 형성이 돼요? 자, 보세요. 그동안 추세가 하락이었던 게 유의미한 변곡을 만나서 신호가 나왔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유의미한 변곡을 만든 것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의 자본 투입이 시작될 때 만들어진 변곡이다라는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매수 조건으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스마트 머니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기에 있어요.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 손절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손절은 짧게 할 수 있고요. 수익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법. 즉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익비 설정을 잘 한다라는 말은요. 주식 투자를 잘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저는 항상 취급을 합니다. 저는 손익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손익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탄생시킨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요거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익비가 왜 중요한지 오늘도 지겹지만 동일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뭐 손익비 뭐 말로만 들으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다지 신경을 안 씁니다. 어디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 승률입니다. 승률. 내가 뭐 지난번에도 맞췄고 또 지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도 맞추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 기저의 논리에는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승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많이 맞추면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자, 근데 표면상으로는 그게 맞아 보이기도 해요. 자, 10종목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7, 8종목을 이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7, 8종목을 만약에 플러스 3%로 이긴다면요. 그리고 2, 3종목을 졌는데 마이너스 15%로 진다면요. 이거 많이 맞췄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승률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승률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승률은요. 50% 정도만 수렴해도 상관없어요. 절반만 맞추자고요. 대신에 손익비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수익을 봤을 때 플러스 20, 30% 혹은 박성재 전문가 저처럼 100% 이상씩 끌고 갈 수 있는 건 베스트예요. 베스트고 자, 손절을 할 때는 손절 추세선을 지켜서 마이너스 5%를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손익비로 승률을 50%만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 곡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게 안 돼요. 자, 왜? 의도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승률에 좀 집착을 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거래를 하냐면 플러스 5% 있죠? 수익 확정을 빨리 짓고 싶어 합니다. 왜? 일단 이기고 싶거든요. 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플러스 5% 혹은 플러스 10%까지 갔다가 다시 본전 근처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전에 빠르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분들이 어떤 용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0, 30%는 굉장히 잘 견딥니다.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거래를 하잖아요. 승률에 포커스만 맞춰서 거래를 하면은 수익은 빠르게 잘라먹고 손실 종목 수는요. 점점 늘어나는데 20종목, 30종목, 40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종목 대부분 이 상태일 겁니다. 혹은 이 상태보다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0, 30% 이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종목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죠?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시면요. 손익비를 좋게 만드는 습관으로 고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계좌가 수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를 바꿔야 돼요. 승률에 대한 거. 우리 손실 봐도 됩니다. 손실 전환되는 거 놓쳐도 돼요. 손실 전환해서 손실 정리를 해도 돼요. 딱 절반만 맞추되 손익비를 좀 올려보자고요. 이 습관으로 고쳐야만 합니다. 결국에 이거를 끌고 가기 위해선 도돌이표예요. 결국에 주도주를 잘 잡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 손익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법이 뭐냐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요. 자, 제가 이거 드린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이 왜 어떻게 손익비 극대화 전략의 최적인 기법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인데요. 휴림 로봇이에요. 휴림 로봇. 자, 보면은 테슬라가 옵티머스 부품을 거의 1조 원 규모로 주문을 한다. 부품을요. 옵티머스가 뭐예요? 휴머노이드잖아요. 테슬라에서 양산하는. 그리고 이거를 600대를 양산을 해서 어디에 투입을 했어요? 공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죠? 근데 그러면 공장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율이동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율이동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사의 자회사인 이 큐셀이요. 자율이동 로봇을, 셔틀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온 날짜를 잘 봐요. 10월 20일 그리고 11월 12일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저점에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요때 급등 나오는 데 보이시죠? 앞에서 테슬라 1조 원 규모 옵티머스 부품 공급 이야기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EQ셀의 기술 공개가 이때입니다. 자,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어때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됐어요? 8월에 포착됐고요. 8월 25일에 포착됐다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언제부터 늘어나요? 9월 달부터 늘어납니다. 자, 즉 어떻게 해석이 돼요?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뭐예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이라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워가셨다면 언제 매수를 한다고요?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 휴림 로봇을 공약주를 소개를 드렸잖아요. 언제? 10월 10일에 소개드렸습니다. 10월 10일. 10월 10일 공약주예요. 10월 10일이 언제예요? 이때가 요때입니다. 요때. 제가 공약주를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106% 올라갔습니다. 106%.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매도 다 할 필요 없다. 제가 이거 목표가 보수적으로 얼마 본다고 했죠? 2만 원 본다고, 10,000원 본다고 했습니다. 10,000원.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손절 추세선 중간에 깰 때도 정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랬더니 어때요? 다시 신고가 돌파하고 있죠. 이거 10,000원까지 들고 가자고 제가 분명하게 방송에서 오랫동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00%, 13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공략주를 소개드리고. 근데 저는 매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매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100%가 넘는 수익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익비입니다. 자, 만약에 요 호재가 뜬 날이죠. 요때 매수를 했는데 요때 만약에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손실이 어느 정도 날까요?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게 바로 손익비예요. 손실이 난다면 마이너스 5%인데 수익이 난다면 요때 106% 나오고요. 저처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뷰를 본다면 138% 이상 끌고 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익비 좋은 기법 뭐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공략드린 종목이 휴림 로봇입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받아가신다고 해서 모두 다 저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기법 뜨더라도 30%만 올라가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손절 추세선 이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결국에 100%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경험의 차이입니다. 경험치의 차이예요. 이 경험치는 제가 밴드방, 교육방에서 제공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 QR코드 누르시고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꼭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2배 수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앞에서 안 좋은 습관 이야기 드렸죠. 적은 수익 실현을 반복하고 그래서 이게 습관된 사람은 오래 못 끌고 가고 근데 손실 종목은 방치해서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분들 제가 100% 이상의 큰 수익을 경험을 시켜드리면요. 2번 정도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버티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습관화될 때 비로소 장기 복리 구조로 진입한다고요. 제가 대응드리는 종목들 보세요. 휴림 로봇 보세요. 100% 넘어가도 안 자르죠. 이게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시잖아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누르고 밴드방 들어오시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남겨놨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전략도 중요해요. 우리가 단 10%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S&P 500 차트가 아래 위로 있습니다. 보면 10년, 5년인데요. 비트코인을 이제 S&P 500을 나눈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대비 S&P 500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게 최근에 잘 나갔다라고 하는 금도 어때요? 10년이든 5년이든 비트코인으로 나눠 보면은 하락이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코스피는요. 최근 연평균 10년 동안의 연평균 8%, S&P 500은 13%, 금은 15%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76% 올랐습니다. 자, 이게 덩치가 사이즈가 커지면 그럼 앞으로 줄어들까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S&P 500도 줄어들어야겠네요. 연평균 상승률이. 그거에 동의하실 분들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덩치는 S&P 500이에요. 결합체입니다. 그죠? 왜? 결국에 시장에 돈이 풀리면은요, 희소한 자산 순서대로 가장 많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인플레이션 해지가 잘 되는 자산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절반의 퍼포먼스, 그동안의 절반의 퍼포먼스만 내더라도 38%의 상승률을 연평균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 10%라도 보유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시고요.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90% 거래를 해야 되고 요 90% 거래할 때 주도주만 딱딱 골라서 잘 거래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에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아래 QR코드 누르고 밴드방에 꼭 입장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종목들은요, 좀 빠르면서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포착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11월 18일에 주셨던 파이버 프로, 이 종목도 알려주시고 현재는 5차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87% 올라오고 있고요. 12월 18일에 주셨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4차 목표가를 잡아주시면서 현재 63%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종목들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포착하고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들 스스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공부방에 오시면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공부방에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방에 오시면 1,600분 넘는 분들께서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2배 수익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함께 키우고 2배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 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이번 기회에 습관을 좀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수익 볼 만한 종목도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방에 오신 다음에 이 혜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공부방에 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박성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답장 드린다고 합니다. QR코드와 문자 2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밀리언 투자 픽 시간입니다. 공략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올해 시장은 유동성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에 AI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올해도 조금 세게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저는 전력망 쪽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력망이요. 실제로 중요해요. 전기 먹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I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될 거냐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요. AI 데이터 센터가요. 6배나 더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요. 현재 2026년이 됐는데 25년 기준과 비교를 하면 25년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모량보다 2030년이 되면은 4배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해요. 자,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 전력망을 더 확충해야 되겠죠. 변압기도 필요할 테고요. 전선도 필요할 거고 송배전망이 더 잘 깔려야 될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2년 전부터 미국이 겨울만 되면 자꾸 이제 지역별로 뭐 정전 사태가 나고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송배전망이 1950년도, 60년도 때 이미 다 깔려 있었어요, 인프라가. 근데 이게 보통 전력망의 이 송배전망 수명이 6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수명 기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교체 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효성그룹이라든지 LS그룹 측들 보면 미국 쪽 수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 주기임과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있으니까 전력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는 전력, 전선부터 시작해서 통신 케이블, 그리고 설비공사, 그리고 전선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30%에서 40%씩 2030년까지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도 들어왔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내일 시가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9,000원 도달하면 다 정리한다? 아닙니다. 10에서 20%만 정리해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시면은요. 매일 아침 8시 반에 제가 영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은요. 오늘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리스트, 관심 종목들도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장중에 대놓고 종목을 픽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2배 수익 프로젝트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단타 종목들이나 단기 종목들도 드리고 있지만 2배 수익 프로젝트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하반기죠. 하반기 주력주가 이수페타시스였고요. 122%에서 최종 매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2배 이상 수익 가져가는 경험을 저는 교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2배 수익 프로젝트 아래 QR코드 누르고 밴드방 들어오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주로 대한전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도 늘 거고요. 함께 이렇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전선 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공부방에 오시면요. 매일매일 장 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공부방에 오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박성재 3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더욱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답장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 2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